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바로 대한민국 최강의 전차 K2 흑표 전차입니다. 이 흑표 전차가 이 양산 배치된 지 약 만 10년 만에 힘들게 드디어 7기동 군단 2개 사단에 이번 여름 완편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 흑표전차는 2014년부터 실전 배치가 이제 11사단부터 됐었죠. 2014년이요. 예. 그래서 만 10년 되는 해죠 올해가. 참 시간 많이 걸렸어요. 이렇게까지 오기까지. 그 파워팩 문제 때문에 네네. 되게 많이 이제 지지부진했었는데 진도가 안 나갔었죠. 네네. 그러다가 이제 회사가 이제 거의 현대로템이 네. 망하기 일보 직전에 진짜 내가 이제 현장을 자주 갔었는데 네네. 진짜 망하기 일보 직전에 폴란드 수출이 터진 거예요. 터졌어요. 그래서 3차 양산 분을 이제 그냥 바로 빼준 거지. 일단 회사가 살고 봐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더 느려졌죠. 그래서 이제 한 뭐 대략적으로 6개월 이상, 8개월, 뭐 1년 가까이. 거의 뭐 제가 알기로는 26대인가요? 28대를 이게 7기동 군단으로 가야 될 게 폴란드로 가게 됐다. 28대가. 28대인가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처리합시다. 54대에서 네. 26대가 남죠. 네. 이게 이제 배치가 되는 거죠. 아, 이게 그래서 한 개 사단에 보통 한 100대씩 배치가 100여 되는 대는 거죠? 100여 하죠. 왜냐면 100여 대. 지금 흑표 전체에 1, 2차 양산이 206대니까. 206대에서 뭐 6대 정도는 저 기계학교 교육용으로 이제 뭐 자원대라든지 정비 훈련용 그런 데로 6대 짜투리 빼고 네네. 그냥 100대만 잡아도 100여 대로 이제 표현하는 거죠. 왜냐면 26대가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나누기 하면은 하다 보면 이제 100여 대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수기사 같은 경우에는 그럼 없어요. 언제쯤 거긴 K1A2예요. 아직 아닙니까? K1A2. K1A2. 먼저 전차. 먼저 120mm 포. 좀 성능이 딸리죠. 그러니까 흑표하고 비교하면 좀 이렇게 시대가 좀 떨어지는 전차죠. 완전히 다른 세대죠. 네. 그래서 지금 수기사가 안타깝게도 아직도 K1A2를 이제 운영 중이고 연초에 사격 시범 훈련을 보여주는데도 K1A2를 끌고 나왔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게 정예 부대 아주 이름이 아주 그냥 최고의 부대가 아직도 K1A2냐? 언제 K2를 다 완편하느냐? 해서 이제 그게 이제 읍소가 되고 많이 이제 얘기가 돼서 청원이 되고 얘기돼서 4차 양산분 150대. 예. 그것도 좀 준 거예요. 원래 186대 이런 거 얘기했는데 30여 대는 뭐 무인화 차량, 정찰 수색 차량으로 대체하자고 그래서 그 지분을 빼고 해서 150여 대. 150여 대. 예. 그래서 승인이 다 났죠. 네. 그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네. 그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입니까? 뭐 조단이 아닐까요? 거의 2조 정도입니다. 2조. 2조요. 그러니까 정확히 1조 9,400억 원. 거의 2조네요. 예, 그걸 들여가지고 2028년까지 다 이제 배치를 해야 되는. 완전 배치. 그러니까 4, 5, 6, 7, 8, 5년 동안에 완편을 이제 나머지 사단에 이제 해야 돼. 최종의 부대 해야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로드맵, 어떤 스케줄이 뭐 이렇게 지연되고 더뎌지고 뭐 네. 파워팩 문제 다 있었고 했는데 북한에서 볼 때는 북한은 이제 그 기계화 부대에서 볼 때는 자기들보다 앞섰거든 그래도. 상당히 앞섰죠. 예, K1, A1, A2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K2 전차가 있으니까 물론 이제 기본형은 이제 일단 배제하더라도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속이 타니까 이번에 이제 탄약을 팔면서 뭐 미사일을 이제 러시아에 팔면서 반대급부가 처음에 우리가 이제 한 달 전만 해도 그 전투기 기술을 뭐 받아서 어떻게 하는 거 아니냐. 네네. 이제 그건 이제 다른 얘기니까 좀 뭐 접어두고 그랬는데 지난주에 국방부 장관 신원식 장관이 네. 기자들 뭐 연합뉴스라든지 대표적인 기자들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나온 얘기가 네. 전차 기술을 받을 것 같다. 이번에 그 북외무상 최선이죠. 그 뭐 이번 주에 주초에 갔다가 이제 귀국했다고 그러죠. 예, 이번 주에. 푸틴을 면담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의제가 우리 이제 국방부 장관 국방부에서 볼 때는 지난주에 기준에도 네네. 전차 기술이 들어갈 것 같다. 네. 그러면은 그 전차 기술이 어떤 기종으로 보십니까? 뭐 아르마타 전차는 안 줄 것이고 그건 자기네도 뭐 몇 대 없는 거. 아무래도 T90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단위 넘버 2, 넘버 3가 T90M 같은 거, 네. 그다음에 T70이 뭐 B3M 같은 거, 네네. 개량형들이 있죠. 근데 뭐 T70은 또 차체나 이런 기술이 또 워낙 개량을 했어도 좀 더 옛날 거니까 90년대에 나 통용되던 거니까 뭐 걸프전 때 뭐 개박살 났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T90 쪽으로 주지 않을까 제 이제 저도 추정은. T90 정도. 네. 북한이 지금 전차가 T54, 55가 주류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그쪽도 우리 같은 M48 종류가 너무 많죠. 음. 근데 이제 전차 기술이 넘어갈 것이다 아니면 면허 생산까지 얘기를 이제 쉽게 하는 이유가 네네. 1974년, 5년, 6년도에 러시아 그 당시 소련이 T-62 전차를 면허 생산권을 줘서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앞지르려고 했지. 전차 성능과 보유 대수에서.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랴부랴 이제 난리가 나가지고 주한미군 철수한다 그래가지고 음. 급하게 우리가 개조 생산 개조 전차 최초의 국산 전차라고 하는 게 바로 M48A5K. 물론 3K도 있지만. M48A5K 이것이 이번에 대표님께서 내신 이 2024-25 한국군 무기 영감에서 제외되지 않았습니까? 왜 제외시켰냐면은 네네. 2025년도에 28 보병사단 네. 해체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없어질 부대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대는 노후 장비, 구식 장비를 교체를 안 해주고 내버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국방 TV를 또 보니까 네네. 그 이제 연초 이렇게 화력 네. 시범을 이제 촬영하는 거 보니까 네네. 105mm 견인포도 갖고 있어. 최전방 사단이 견인포? 105mm. 그다음에 155mm KH-179도 갖고 있고. 자주포도 있고. 와. 그러면서 뭐 일설에 하면 토 대전차 미사일을 그대로 갖고 있다. 토우까지요. 그다음에 전차 대대가 음. M48A5K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필진들, 네네. 우리 기자들한테 물어봤죠. 음. 아니 이게 말이 돼요? 땡년에 없어지는데요? 거기를 왜 혁신을 시키고 뭐 좋은 걸 줘요? 없어지는 부대? 어차피 부대 자체가 없어진다고? 부대가 해체 예, 예. 마지막 저기예요. 마지막 해체되는 계획, 국방 개혁 계획의 마지막에 정규사단 없어지는 게 내년에 25년도에 28사단. 아. 저희 둘째 아들이 수색대 나온 게 28사단. 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더니 가만히 있더라고. 얘기 안 하더라고. 그리고 신문 기사 났어요. 이제 그것도 없어지면 그것도 해당되는 지역의 동네 이제 그 영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또 망한다. 그걸로 또 기사가 또 났어 그저께. 신문 기사가. 그래서 이번 이 한국군 무기 영감에 제외된 무기 체계가 M48A5K 그리고 F4 팬텀이 빠졌죠. 그러니까 이제 M48A5K조차 뺀 이유가 네네. 이게 25년도까지 유효한 책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내년에 부대가 이제 아마 초중반에 없어질 거예요. 해체될 거예요. 보통 3, 4월 때는 없애니까. 네네. 그럼 내년 여름 지나면 여기 M48 있으면 안 되잖아. 안 되죠. 그게 사실상 마지막 저기 정규 운영 부대인데. 네네네. 물론 이제 동원사단에 뭐 일부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여기 전체 총계 낸 데서는 M48A5 이렇게 40대는 남겨놨어요. 그것도 국회의원 성일종 의원이 또 작년에 자료를 냈어요. 40대밖에 없다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근거가 정확한 거예요. 성일종 국회의원 거기서 냈기 때문에 네네. 그게 운영하는 부대가 28사단하고 또 짜투리 몇 대 갖고 있는 게 75사단이니까 동원사단. 네네. 그래서 이제 내년에 28사단 없어지면 이제 땡 다 저기죠. 다 어디다 옮겨 묶어놔야지.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K2 흑표 전차가 양산 배치된 지 10년, 만 10년째 아닙니까? 10년을 채우는 이제 올해가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봤을 때 이 대한민국 이 육군에 전체적으로 이 K2 전차가 완벽하게 완편이 되려면 한 수량이 몇 대가 더 만들어져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얘기했던 게 680여 대였어요. 680여 대. 네, 그 중간에 이제 뭐 박근혜 정부 이렇게 내려오면 시간이 내려오면서 350여 대, 60여 대를 줄였죠.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4차 양산 승인을 받았고 예산 투입된다고 하니까 이제 400여 대를 다시 이제 좀 적정선, 중간선을 이제 400여 대. 400여 대 중간선을 이제 딱 위치를 잡는 거고 네. 28년도 되면은 이제 뭐 소위 그 K2A1 뭐 아니면 K2A2 개량형들이 이제 뭐 등장하는 시기가 물론 이제 또 좀 앞서가는 언론에서는 뭐 그게 K3 전차라고 하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K3보다는 중간 단계로 K2 뭐 A2 정도 K2A2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지금 그래픽으로 뭐 제작사라든지 아니면 네. 방사청에서 공개한 그래픽은 너무 앞서간 다음 K3 전차는 그 다음 2030년대 가야 아마 현실화될 수 있는 거의 뭐 대한민국의 KF-21 보라매 전투기가 양산 배치가 될 쯤. 네. 그 다음에 이제 서유럽에 전차 지금 신형 전차 두세 가지 나오는데 네. 그걸 이제 봐가면서 아마 그 속도 조절을 우리도 할 거예요. 그렇겠죠. 수출 시장에서 대결을 또 해야 되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뭐 K2 전차 폴란드 버전, PL 버전이죠. 이걸로도 일단 진출을 뭐 루마니아까지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뭐 그게 K2 전차가 위태롭거나 뭐 이렇게 밀리거나 딸리는 건 아니에요. 이번 2024년 안에 이 루마니아 이 비즈니스가 좀 해결이 될까요? 지금 저렇게 러시아가 뭐 폴란드까지 침공할 수 있다. 자꾸 이렇게 흘려요 기사가. 새해 들어서. 네네네. 우크라이나는 이미 끝났다.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나토 지역에서는 걱정하는 게 그 발트 3국이 있어요. 네. 그 러시아 땅 바로 안쪽에 있는. 음. 그다음에 중간 회량지대 러시아 땅이 중간에 또 박혀 있고. 네. 그렇게 해서
또 이게 확전이 될 것이다. 음. 그러면 이제 지금 급하게 된 게 이런 분위기인데 공개 언론 공개가 되는데 스토리들이 네. 그럼 당연히 폴란드 PL 버전도 그렇고 루마니아도 좀 급하지. 뭔가 뭐 돈 문제, 돈 타령을 한다든지 뭐 그런 문제는 뭐 생산이 늦게 걸리는 네. 레오파드 시리즈를 할 수 없는 거고 바로 생산되고 바로 면회 생산할 수 있는 거. 이제 앞으로 향후 6년 사이에 어떻게 언제 뭐 전쟁이 털지 모르니까 그 어떤 지역에 있어서 국지전이 또 털지 모르니까 확대되는. 네네. 그리고 더불어 이제 또 동북아 문제도 있고, 예. 중동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전차 수요는 일단 서유럽, 뭐 동유럽 포함해서 중동 지역, 그다음에 이제 한반도. 그러니까 또 우리는 또 자체 KT 전차를 28년까지 그냥 무조건 150대로 빨리 배치해야 되고. 그리고 참고로 이제 공개된 자료를 보면은 11기보사죠. 실기동군단 안에 있는 산하에 11기보사에 이제 3개 여단이 있죠. 기계화 여단이. 그래서 이제 각 여단 9여단에 KT 전차 1개 대대, 13여단에 KT 전차 1개 대대, 61여단에 KT 전차 1개 대대. 여기서 이제 발음을 이제 편리하게 위해서 기보를 뺀 겁니다. 그냥 여단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1기보사에 이하의 3개 대대가 이제 현재 KT 전차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8기보사, 8기보사에 지금 73여단 거기에 KT 전차 1개 대대, 그다음에 60여단에는 좀 특이하게 2개 대대, K2. 2개 대대. 그리고 지금 1여단. 여긴 전차가 없어 아직. 그게 이제 들어가는 거지. 지금 이제 3차 양산의 나머지가 이제 올 여름까지 넣는 거죠. 그래서 1위로 들어가는군요. 그래서 이제 완ፔ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뭐 60여단의 KT 전차 2개 대대는 좀 특이한 건 편지가 좀 특이하긴 한데 예비 뭐 대대 예비 전차 개념으로 좀 운영 준비를 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8기보사 포함해서 2개 기보사. 소위 이제 7기동군단이 이제 그렇게 3분의 2가 완편이 이제 되는 거죠. 그게 올 여름 6월달. 늦었어요, 많이. 많이 늦었어요. 많이 늦었습니다. 그나마 나 중간에 폴란드 수출도에서 28 빼준 거. 그게 이제 전에는 아쉬웠는데 폴란드도 급하니까 서로 이제 나눠 먹어야 되니까 돈도 벌고 나눠도 먹고 그렇지 않아서 뭐 잘 된 것 같고 중요한 건 앞으로 이제 4차 양산 150대가 2조 가까운 돈을 투입해서 차질 없이 탁탁탁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에 2024년 9월에 공장 증설이라는 게 이런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수출뿐만 아니라 우리 내수를 또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하여튼 현대로템은 다른 타사에 비해서 홍보를 좀 로우키로 가고 있어요. 조용히 한 편이에요. 그렇게 안 떠들어요. 그래서 공장 증설했던 것도 발표를 안 했잖아요. 공식적으로. 대대적으로 발표를 안 했어요. 저희 계통에서는 다 얘기를 해줬는데 그렇죠. 공식적으로 뭐 공장 증설해서 뭐 테이프를 끊었다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현대로템 전차를 그동안 얘기를 많이 했던 게 그런 거 우리나라 전체 산 역사.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현대로템을 좀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줬는데 간만에 또 이제 말씀을 해드리게 됐네요. 그러네요. 8기보사 완편되는 걸 기념을 해서 지금 이제 1월달이니까 6월달 되면 이제 그 부대 전차를 받아서 전력화. 제대로 포를 쏠 수 있는 교육 훈련이 이제 6월달, 8월달 사이에 다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쯤에서의 뭐 중요 언론사들에서 발표를 하겠네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며칠 전에 언론에서 발표한 거는 KT 전차 사격이 있었는데 국방 홍보원에서만 국방 홍보 촬영해서 국방 TV 국방 TV에서 보도를 해서 저 밤에 봤어요 어젯밤. 그러셨군요. 하여튼 멋있게 쏘더라고요. 근데 전에 이 PD님이 국방 홍보원에 토크멘터리 전쟁사 연출하시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하셨죠? 이거 친정집이네. 메인 연출로. 그러니까 욕하면 안 되겠네 방송에서. 뭐 욕할 일도 없고. 아니 이제 국방 TV 자체가 내가 사석에서 국방 홍보 국방 TV만 독점이야 내가 그러거든. 아니 근데 국방 TV 아닙니까 정책적인 방송을 하는 곳. 근데 촬영은 잘했더라고 멋있게. 편집도 잘하고. 많이 기술 좋아졌어요 거기도. 그래서 잘 봤어요 밤에. 많이 성장했습니다 국방 TV.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은 대한민국의 K2 특표 전차가 양산 배치된 만 10년 만에 기동군단의 3분의 1은 완편. 한 개는 이제 숙제로 남아 있지만 이번 여름에 된다. 근데 그 다음에 4차 양산 뭐 대수하고 예산 다 확정됐으니까 잘 갈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방송이 이제 취지는 그동안 저희가 이제 KT 전차를 좀 이렇게 쉬었잖아요. 얘기 스토리를. 또 조용했잖아요. 조용했잖아요. 그래서 또 수출 얘기만 또 해드렸고. 그래서 이제 뒤로 돌아오면 이제 내수 문제. 우리나라는 그럼 우리 육군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수출도 좋지만 내수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냐. 뭐 다들 이제 언론 발표를 해서 방추위에서 4차 양산은 다들 아시지만은 그 직전에
3차 양산품은 도대체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그거 하여튼 하나의 한 개 포인트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그건 정리가 되고 넘어가느냐. 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시간을 낸 겁니다. 예,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좀 틈새 기사를 네. 발빠르게 움직여서 한번 알려드려봤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도 이 좋아요를 누르시지 않으신 분들 계시면 지금 좋아요 클릭 부탁드리고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시청자분들 계시면 또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그리고 저 소닉 PD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